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금요일인데 아쉽게도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370원 돌파를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이탈한 건 15거래일 만인데요.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이 종목은 팔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음 주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슈들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손여로 팀장, 김시은 팀장, 강호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슈 알아보면서 다음 주 준비 든든하게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AI에 웃는 반도체 그리고 전선입니다. 이번 주 내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끊이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 4% 넘게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2%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내내 가는 게 반도체 주인데요. 과연 HBM 훈풍을 타고 반도체가 다음 주에도 꾸준히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 과연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반도체는 정말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HBM 관련주 다음 주에도 좀 상승이 나올지 그렇다면은 어느 종목을 지금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혹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한미반도체에서 어제 마이크론과 함께 TC본더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 주가 26만 원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 종목군들을 함께 이끌어 올라가게 된다면 관련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여줬다시피 반도체 레거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레거시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HBM 쪽에서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후공정 장비 쪽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 소부장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커졌는데 하지만 그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을 보면은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마이크론 혹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이번 실제로 마이크론 쪽에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납품을 하면 두세 번 차례차례 더 수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율단에서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반도체와 같은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쪽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HBM 관련 종목군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한미 반도체가 움직인 것 대비했을 때 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작년에 HBM 관련 종목군들 랠리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한미 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번갈아 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인데 이 종목은 한미 반도체 올해 들어서 랠리 이어갔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받쳐줘야 되긴 하나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 쪽에서의 흐름이 계속 나와주게만 된다면 이스페타시스도 이 같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 반도체와 함께 이번 주 내내 뜨거웠던 게 또 이 전선주죠. 전선주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 주셨는데 과연 전선주도 다음 주 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선주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 긍정 나왔습니다. 손연호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선주가 기회도 안 주고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담아봐도 될까라는 고민이 좀 가장 크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접근은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는 좀 잘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력 설비랑 전선의 수요 증가에 대한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AI를 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AI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AI를 이용하기 위한 뭐 HBM이나 반도체 수요, 그다음에 이 HBM이나 반도체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전력 설비랑 전선 수요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경기 활황과 그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가랑 가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례하는 모습이지만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는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랑 전선의 수요가 맞물리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력 설비 기업들이 예전에 1년 전, 2년 전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보여줬던 값 같은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력 설비랑 전선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고 있지만 전력 설비가 수요가 너무나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전력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공급 가액을 정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황이랑 펀더멘탈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분할 매수를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슈가 지금 당장 처음 부각된 것이 아니고 부각된 지 2주, 3주 가까이 지났고 이제 좀 일간 변동성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가온전선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 거의 오전장에 플러스 15%, 플러스 20%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면서 거의 상승분의 거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피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생기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전력 설비랑 전선, 그다음에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당장 피크가 아니고 당분간 6개월,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좀 일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LS 에코 에너지나 어떤 대원전선 이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해서 모아가 보자라고 또 눌림목 공략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K뷰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가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올랐죠. 한국산 화장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과연 K뷰티 화장품주 앞으로 다 같이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화장품도 올 긍정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의 온라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성장 여력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하던데 이 K뷰티 관련 종목들 이 주가 상승까지 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년간 이 주가를 눌러왔었던 이슈가 바로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쪽보다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드 보복 이후로 실적이 망가지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양 쪽으로도 많이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국 의존도에 대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게 이제 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15% 정도로 뭐 2배 이상의 성장세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K 컨텐츠, 뭐 드라마나 영화 혹은 K-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장 여력을 봤을 때 화장품주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교적 상승폭이 굉장히 적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실하게 좀 매출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뭐 유럽이나 미국 쪽,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뭐 코스맥스나 한국크로마 이런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올해 계속해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뭐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시장 조정이나 뭐 고점 부담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엔 눌림이 나오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의존도를 낮춘 기업들 그리고 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시현 팀장님도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대형주들도 좀 다 같이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뭐 대형주 그리고 뭐 중소형주 어느 쪽을 좀 보시는지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미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 혹은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아모레파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저는 이들 종목군들의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따져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중소형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계속 실리콘,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도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 대한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어요. 저번 주에 화장품 섹터에서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울타뷰티라고 미국의 올리브영 비슷한 브랜드가 있는데 전체 뷰티 카테고리에서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때 우리 증시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오프라인 쪽에 대한 소비는 좀 둔화가 되었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했다는 점, 그중에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쪽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실리콘투를 바탕으로 인그루드랩이라든지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이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에요.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차트 흐름들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떨어질 때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번 1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를 하면서 올해 실적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알차게 오늘 이슈 두 가지 파헤쳐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알아봤으니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 시간 외거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착되는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간 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은 8%,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기업들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또 유니온 모두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부터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알루코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구리 가격도 강세이죠. 오늘 이구산업이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대창, 이구산업 같은 기업들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기업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삼천당제약 오늘 그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신테카 바이오가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9월로 물러갔는데 바이오 종목 같은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앞으로도 지켜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을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반도체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뒤에서 뒷받침이 되거나 혹은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그 수급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코로나 시기 이후로 워낙 많이 쉬어왔기도 했고 또 최근에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 투심이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반도체도 물론 가장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역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바이오 IT 월드가 이제 곧 개최될 예정인데 거기에도 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혹은 재작년부터 이 플랫폼 회사가 굉장히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좀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3,000대의 슈퍼컴퓨터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슈만 나오면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를 통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빅파마 업체들과 지금 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슈퍼컴퓨터에 대한 재량을 좀 갖추고 있고 게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테카 바이오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3%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일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부터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알루코까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이 정말 에브리띵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확실히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구리처럼 어떤 화학 제품에 쓰이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영업이익이 마진이 좀 커질 거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가랑 구리, 알루미늄이 경기 회복발 기대감에 어떤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블룸버그의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루미늄을 이용한 호일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우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팩용 그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C 스틸과 더불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인상할 때 좀 강하게 강세를 보여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과는 다르게 2023년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재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간에 플러스 6.29%. 근데 우리가 보통 TC 스틸이나 조일 알미늄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업황에 좀 연달아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업황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 순수 알루미늄 가격과 그에 따른 실적 향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간에 플러스 6.29%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2,818억 원이고 수급동액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 4일부터 또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쓸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과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에 이어서 기관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잘 못해요. 실적이 이익한 종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구리나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일 알미늄이나 알루코 같은 이런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에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